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일은 엄마가 병원을 다녀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큰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 잠깐 본가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본가로요?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해서요. 암튼 지금 빨리 건너오세요. 큰 새언니와 전화를 끊고 곧장 친정으로 갔더니 두 오빠 부부와 엄마가 거실에서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족들 모두 슬픈 표정을 하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다들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고모랑 고모부 우선 여기 앉으세요. 큰 새언니가 우리를 소파에 앉게 했고 큰오빠가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네 큰언니가 엄마 모시고 대학병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았어. 정밀검사라니? 그때 건강검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사실은 그때 의사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을 했는데 니들 걱정할까봐 그냥 둘러댔던 거고, 혹시나 별일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럼 별일 아닌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말이야?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들려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기에 순간 의식이 혼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모,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제 물음에 큰오빠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고 있자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병원에서 췌장암이란다. 췌장암? 몇 기라는데? 그러니까 암 몇 기 그런 게 있잖아. 말기래. 말기? 그동안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췌장암이 원래 초기에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더라고. 근데 엄마는 괜찮아. 이참에 네 아빠 곁으로 가게 돼서 오히려 설레고 그래.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다들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도 치료는 해야 할 거 아니야. 해볼 건 다 해봐야지. 당연하지. 해볼 건 다 해보긴 할 거야. 그치만 어차피 얼마 안 남은 인생 내내 병원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동안 못 해본 것 좀 하면서 지내고 싶어. 엄마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당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두 분 사이가 너무나 좋았다 보니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한동안 힘들어하시며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빠는 많이 자상한 분이셨고 엄마는 자주 깜빡깜빡하는 편이었기에 아빠가 항상 엄마를 세심하게 챙기곤 했습니다. 그랬던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엄마는 식음을 전폐하고 몇 달 내내 울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할 지경이어서 큰오빠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기겁을 한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싫다. 내가 왜 니들하고 같이 살아. 그리고 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아직 네 아빠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 어머님, 그럼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지내시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미쳤다고 이 나이 먹고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 난 여기서 혼자 마음 편히 살 거니까 상관하지 마라. 엄마가 아무 말도 하기 싫다는 듯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는데요. 큰오빠가 잔뜩 성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가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그러셨어야죠. 자식인 우리 마음은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그랬으면 우리도 모시고 간다는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 얼굴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웬 호들갑이야. 어머님, 우선은 같이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윤호도 할머니 걱정 많이 해요. 윤호가 할머니 오신다고 방 청소도 직접 하고 방에다 어머님 좋아하는 꽃도 꽂아놨어요. 우리 윤호가 꽃을? 윤호가 할미 걱정을 그렇게나 많이 했어?
그동안 내내 이러고 계시니까 윤호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요. 우리 장손이 이 할미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가봐야겠구나. 그제서야 엄마가 큰오빠 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큰오빠 집으로 갔고 지내다 보니 나름 괜찮았던 것인지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지금껏 그곳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특히나 큰 새언니와 조카가 엄마에게 참 잘했는데요. 가서 보면 엄마가 좋아하는 꽃꽂이도 하고 보드게임도 같이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는 첫 손주인 조카 윤호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큰오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동안 부모님이 윤호를 키우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윤호도 서로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윤호가 첫 손주이다 보니까 더욱 각별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런 윤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군대까지 기다려준 여자친구도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도 자주 찾아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를 보러 큰오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윤우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성격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들더라. 나중에 둘이 결혼시키면 딱이겠어. 엄마, 아직 대학생인데 벌써 결혼 얘기를 꺼내고 그래. 보니까 수빈이는 졸업하고 취업했다던데 뭐. 그래도 윤우는 아직 대학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어? 저번 주 주말에 수빈이가 와서 하는 말이 둘이 꼭 결혼한다고 하잖니. 그래서 지금 회사 다니면서 적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니까. 참 밝고 속이 꽉 찼어. 아주 마음에 들어. 엄마가 입이 닳도록 조카 여자친구 칭찬을 했는데요. 엄마 말처럼 조카 여자친구 수빈이는 성격도 밝고 인성도 바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또한 자주 찾아와서 엄마까지 잘 챙긴다는 말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몇 번 선물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큰오빠네 집에서 엄마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암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놀랍도록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피곤하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큰 새언니가 입을 뗐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걱정할까봐 어머님이 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암이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네요. 오진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암튼 앞으로 최대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자고요. 큰 새언니 말에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얼마 뒤부터 엄마가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또다시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을 꺼냈어요. 니들 이모가 그러는데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했어. 나도 그럴 생각으로 니들 불렀다. 마지막 내 소원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잘 들어주길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엄마 표정이 간절해 보였기에 가족 모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곧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 장남부부 덕분에 내가 잘 살았잖니. 니들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난 뒤 하루하루 사는 의욕이 없었는데 우리 맏며느리랑 맏손주 윤우 덕분에 나름 잘 살았어. 그래서 말인데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우리 윤우한테 줄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들 그런 줄 알고 따라주길 바란다.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를 윤우한테 주신다고요? 순간 작은 새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물론 다른 재산도 있긴 했지만 그 아파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작은 새언니가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그 아파트는 우리 윤호한테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그래서 말인데 들어보니 죽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니들이 재산 포기각서인가? 그걸 좀 작성해줘야겠다. 그 아파트만큼은 니들이 포기를 해줘야겠어. 라는 엄마 말에 가족 모두 놀란 채
더 이상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끝으로 엄마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고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작은 새언니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평소에도 어머님이 손주들을 좀 차별하신다 싶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동서, 설마 우리가 그 재산 다 가져갈까봐 그런 거야? 지금 어머니 말씀이 아파트를 윤호한테 다 준다고 하시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 아파트가 가장 비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어머님을 모신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그냥 모른 척 하진 않았잖아요. 오며 가며 잘 챙겨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해서 그렇죠. 동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는 어머님 재산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우선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새언니가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작은 새언니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말은 우선 재산 포기각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머님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설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어머님께서 막 화를 내시다 보니까 우선은 어머님 뜻대로 해드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래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프신 대로 어머님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막무가내로 화를 내시기도 하고 암튼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어머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님 내내 재산 이야기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큰새언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큰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엄마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새언니가 다시 반기를 들었지만 작은 오빠가 작은 새언니를 말리며 있는 대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냉혈한이네. 영수님 말대로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그만 좀 해. 그리고 난 그 재산에 관심 하나도 없어. 엄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그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어. 작은 오빠 말에 작은 새언니가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었고 우리는 큰오빠가 내민 서류에 다 같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면서 큰 새언니가 다시 입을 뗐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류는 어머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작성한 거라 법적 효력 그런 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안심하고 계셔도 돼요. 동서, 우리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에게 강조해서 말을 하자 작은 새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역시나 작은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저예요. 네, 작은 언니, 잘 들어가셨죠? 잘 들어오긴 했는데 고모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라니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했던 말이 진짜 같냐고요. 진짜 같냐니요. 작은 언니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전에 우리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을 전부 빼돌려서 우리 가족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형님 말을 100% 믿지 못하겠어요. 생각해봐요. 혹시나 형님이 어머님한테 그러라고 시킨 걸 수도 있잖아요. 작은 언니 기분은 잘 알겠는데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솔직히 큰 새언니 말처럼 우리가 지금 재산으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강남 아파트를 형님네가 다 가져가면 우리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된다니까요. 저도 그게 얼마 안 하면 이런 생각조차 안 하겠죠. 근데 그 아파트 가격 고모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작은 언니,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작은 언니한테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라 저 지금 많이 슬프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어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말한 것뿐인데 고모 말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작은 새언니가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는데 작은 새언니가 이번에는 직접 찾아와서 놀란 채 물었어요. 작은 언니가 웬일이에요?
고모,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작은 새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오늘 백화점에 갔다가 딸기가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길래 사서 형님 집에 다녀왔거든요. 엄마 딸기 엄청 좋아하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니, 지금 그 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형님 집에 갔더니 다들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우 여자친구 수빈인가는 아가씨까지 와서 같이 외출 준비를 하길래 제가 어디 가는지 물어봤더니 다들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얼버무리는 거 있죠? 근데 어머님이 마치 저 들으란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윤호랑 그 수빈이랑 약혼을 했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주신다고 그 동네 구경 간다고 하는 거예요. 윤호가 약혼을 했다고요? 어머니 분명히 그랬다니까요.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약혼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도장 찍으라고 한 것도 다 치밀한 계획 같다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재산 포기각서 별 효력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모도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부분이라 저도 잘은 모르죠. 거봐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완전 속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고모가 형님이랑 아주버님 표정을 못 봐서 그렇지 두 사람 표정이 도둑질하다 걸린 그런 표정이었다니까요. 작은 새언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쐐기를 박듯 말을 했습니다. 작은 언니, 정말 죄송한데 설령 엄마가 그 아파트를 윤호한테 준다고 한들 저는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게 우리 것도 아니고 애초에 엄마 건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이 편해진다면 저는 그냥 엄마 뜻에 따를 거예요.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 엄마 재산까지 욕심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고모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모부 마음은 안 그럴걸요? 그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안한데 그이도 별 관심 없다고 했거든요. 그게 말만 그런 것뿐이지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때쯤 작은 새언니 머릿속에는 아파트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았는데요. 정신이 반쯤 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작은 새언니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지라 돌아가달라고 조용히 말을 했고 작은 새언니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대빨 내민 채 돌아갔습니다. 그 뒤 작은 새언니가 큰 새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던 것인지 또다시 우리 모두를 불러서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님이 계셔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카페로 오라고 했는데 괜찮죠? 그거야 상관없긴 한데 형님, 윤호 약혼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약혼을 한 거예요? 윤호가 약혼을 했으면 우리한테 말은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그게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약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수빈이네 가족들하고 간단히 밥만 먹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우리가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같이 보러 간다고 나가던데 신혼집으로 하실 생각인가 봐요. 그것도 어머님께서 수빈이한테 추억이 많은 집이라고 하시면서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세입자한테 허락받고 잠깐 구경 다녀온 것뿐이야. 혹시나 우리가 아파트 차지할까봐 걱정인가 본데 절대로 딴 맘 안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선은 어머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까 다들 그 부분이나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쁜 건 알겠지만 어머님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생각들 하세요. 새언니가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다들 침묵 속에 있다가 엄마를 보러 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엄마 얼굴이 야위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엄마는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엄마는 스스로 병원에 가겠다고 하셨고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짧기만 했기에 서로를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만약 저 혼자였다면 그 힘든 시간을 감히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시댁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줬기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작은 새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모, 혹시 형님한테는 연락 없는 거죠? 큰언니랑 몇 번 통화해봤는데 아직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엄마랑 정이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좀 지났는데 너무 조용해서 그렇죠. 조용하다니요? 아니, 지금쯤은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니까요. 원래부터 형님은 우리한테 재산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언니도 진짜 대단하네요. 제가 뭘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라고 해도 나쁜 시어머니도 아니었고 며느리들한테 나름 잘해주셨는데 작은 언니는 애도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많이 슬프죠. 하지만 말을 할 건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슬픈 건 맞지만 마냥 슬퍼하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애도는 하되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재산에 조금도 관심 없으니까 그 문제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딱 선을 긋자 작은 새언니가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큰 새언니가 다들 모이라는 말에 다 같이 갔는데요. 큰 새언니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동안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좀 지났고 말해도 될 것 같아서 불렀어요. 형님, 혹시 유산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혼자 꿀꺽한 줄 알았잖아요. 작은 새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꺼내자 큰 새언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동서, 혼자 꿀꺽하다니.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말은 좀 가려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 저는 그냥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아무런 말도 없길래 그런 것뿐이에요. 동서, 다른 일도 아니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잖아. 돌아가신 분 애도할 시간은 충분히 가져야 하잖아. 동서도 입장 바꿔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당연히 끔찍하죠. 그래, 동서 말처럼 끔찍하겠지. 그러니 다른 분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 그리고 아가씨 기분이 어떻겠어? 동서랑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겠어. 그런 와중에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유산 얘기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야. 그리고 동서도 가족인데 유산이 먼저가 아니고 어머님을 충분히 애도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형님이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머님 살아생전에 맘 편히 해드리려고 그런다고 내가 충분히 설명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들 믿고 기다리는데 그걸 못 참고 동서 혼자 난리친 거잖아. 암튼 그래서 다 불렀습니다. 어머니께는 저희가 아파트 갖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잘못된 거니까 정확히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큰 새언니가 엄마가 남긴 현금과 금부치도 정확히 나눴는데요. 엄마가 남긴 현금과 금부치를 나누던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우리 몫은 동서가 더 가져가. 네? 형님네 몫을요? 서방님한테 얼핏 들었는데 바크사돈 어르신 수술하셨다고 들었어. 그 바람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며. 그러니까 이 돈 가져가서 병원비 보태드려.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많이 하고. 형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우리야 윤호 하나인데 취업해서 이제는 아무 걱정 없잖아. 근데 동선에는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어려울 땐 서로 돕고 기쁠 때는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 우린 괜찮으니까 사돈 어르신 병원비에 보태드리고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을 텐데 가지고 있다 쓰도록 해. 큰 새언니의 말에 작은 새언니가 통곡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친정 형편도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절박한 상황이면 다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내가 동서 마음을 왜 이해 못하겠어.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들 의심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잖아. 큰 새언니의 말에 작은 새언니가 한동안 눈물만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우리는 더욱 똘똘 뭉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큰 새언니가 모이라고 해서 다 함께 모였는데요. 작은 새언니가 부끄럽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실은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상과 가져와서 상여금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주말에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가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예전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1년에 몇 번씩 여행 다니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비용 전부 부담할 테니까 같이 갔으면 해서요. 그렇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럴 여유도 없었네. 난 무조건 찬성이에요.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푹 쉬다 오자고요. 큰 새언니의 말에 가족들 모두 크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순간 작은 새언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새언니는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 낙골당에 다녀왔는데요. 작은 새언니가 부모님 좋아하시던 음식을 잔뜩 만들어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큰 새언니의 진심이 작은 새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